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습니다. 후임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할 때까지 공백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고사법기관의 양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유 소장은 헌재가 도전의 시기를 맞았다고 언급하면서도 공백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 소장은 재임 기간 헌정사 최초 현직 법관 및 장관 탄핵과 검수완박법 등 권한쟁의 심판, 낙태죄 폐지 등 논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줄지어 내놨습니다. 유 소장의 후임자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13일 열리는데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까지는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거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행은 선임인 이은혜 재판관이 맡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등 정상적 기능이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후임 소장의 취임이 늦어져 권한대행 체제로 갔던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공백이 무려 296일간 이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석이 50일 가까이 계속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공백 사태와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공백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1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번 APEC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주요 정상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예상됩니다.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불참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 연례 정상회의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담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마주 앉게 됩니다. 11일부터는 경제강요회의가,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서밋도 열립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입니다. We're expecting tens of thousands of visitors and about $50 million in direct economic stimulus during that week. We're looking at increasing and deepening economic ties and looking at ways to boost our travel and tourism economy. That has not completely recovered since the pandemic.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에는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회원국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 나선 전 씨는 눈을 질끈 감은 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전 씨 사기 피해자는 23명, 피해 금액은 2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 씨와의 공모 의혹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전청조 씨가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옵니다.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엔 눈을 질끈 감은 채 짧은 심경만 남겼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전 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앱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23명. 대부분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이릅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공모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대질신문에서 전 씨 측은 남 씨가 공범이 맞는다고 주장했고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이십니까? 사기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남 씨는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미 제출하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함께 전 씨의 구치소를 찾아 추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괴한이 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만졌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대전에서 한 남성이 여대생이 사는 자취방에 3차례나 몰래 들어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좁은 방범창 사이를 비집고 창문을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20대 남성 A씨. 그러더니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몸을 구겨 방범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A씨가 침입했던 창문입니다. A씨는 손으로 창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한 뒤 불과 성인 남성 한 뼘 넓이의 방범창을 넘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현관문을 통해 주스까지 하나 들고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나오고 던져뒀던 가방을 다시 수거해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처음 알게 된 건 10월 7일에 들어온 흔적이 있어가지고 의심을 했고 21일에 한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A씨의 침입이 확인된 것만 3번. 처음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데 컴퓨터로 PC 카톡 로그인 알림이 뜨면서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립밤 같은 사소한 물건이 없어지고 기분 나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변기 커버는 올라가져 있고 돌려놨던 세탁기 예약은 꺼져 있는 거예요.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꺼져 있었어요. A씨는 피해자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부랴부랴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불안하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사람 있는 거 같고 그래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범행 동기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호진입니다.